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20학년도 MMI 다중 미니 면접 의대 인적성 수업을 맡게 된 이종만입니다. 오늘도 작년과 같이 올해도 김인천 교수님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올해도 이제 입시가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고 한참 열기가 좀 뜨겁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 5분의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토론 방식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좀 정리가 좀 안 된다는 의견도 좀 있었고 근데 실은 이 다중미니 면접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고력이 이제 집계를 돼야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좋긴 한데 또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느낌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김일수 교수님과 제가 둘이 진행을 좀 맡았습니다. 작년에 좀 우리 입시 결과라든가 이런 거 해보시고 작년 좀 평을 잠깐 해주시죠, 교수님. 네. 지금 MMI 면접이 이제 작년까지는 물론 이제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정형화된 패턴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되어 왔던 방식들이 이제 영역 구분이 조금 명확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분석 기법,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도 조금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2019학년도 MMI 면접 문제를 보면 그 영역이 허물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훨씬 이제 변수들이 많이 주어지고 복잡해지고 그렇죠. 다양해졌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시범 강의를 찍으면서 4명이 모여서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토론을 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실제로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네, 네. 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걸 텍스트로 한다고 하면 그 4명의 의견을 모두 다 적용해서 학생들한테 이해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별 수 없이 제가 잡은 어떤 그 중심 축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실제 이제 이 MMI 면접 문제를 뭐 시행 초기부터 이종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뭐 문제도 복원하고 분석하고 했으니까 뭐 둘이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학생들한테 훨씬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험생들 이렇게 오거나 부모님들이 오시거나 또는 MMI가 이제 레지던트 시험에도 MMI를 적용하다 보니 대학에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형성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질문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 MMI 방식에 대한 것 때문에 형식에 따라서 내용을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대라든가 한림대라든가 이렇게 인제대라든가 방을 나눠서 이제 이 시험을 나누는 방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중미니 면접은 무조건 뭐 방을 나눠서 뭐 하는 이런 인식들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MMI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MMI 그러다 보니 그냥 방만 나눈 거지 내용은 똑같을 거야. 다 답은 있을 거야라고 착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정답이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 이게 왜 정답이 없어요? 예.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거의 뭐 10명 중에 7, 8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최근 5분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 강연은 4분이서 했는데 우리 박 교수님, 최 교수님 오늘 이번엔 참여 안 하셨지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독자들 분들에게 또는 수험생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MMI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모범 답안이라는 거. 그 모범 답안이라는 것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그걸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고의 틀을 깨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고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체킹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서 더 점수를 받을 것이다. 또 뭐 선택형 문제라든가, 예. 그래서 또는 어떤 인성 문제라든가, 예. 이런 문제마다의 어떤 그 틀을 좀 인식하는 측면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자기 인생이 확 뒤바뀔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짧은 기간에 많은 걸 바꾸려다 보니까 그런 자꾸만 정답을 요구하고 더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올해 요런 우리 저희 그 8강으로 진행되는 요 강의가 크게 그렇게 접근하시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방향 설정에 대한 생각하는 틀을 좀 우리 저나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방향을 좀 체킹을 하셔서 보셨으면 합니다. 이정관 선생님 말씀 네. 듣고 보니까 네. 지금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MMI 면접 유형에 대해서 네. 기본적인 구분 정도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준이 되는 이제 서울대의 경우에는 네. 1시간 동안 진행이 네,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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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소 방이 4개에서 네. 6개까지. 그런데 네, 네, 네. 방의 개수는 해마다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방마다 네. 지정된 영역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2018학년도 이전까지는 그 배정된 방마다 배정된 컨셉들이 있는데 이 컨셉들이 명확하게 지켜졌다는 거죠, 문제들이. 그렇죠. 그런데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영역이 조금 허물어진 형태예요. 그리고 네. 상당히 복합적으로 네. 문제들이 네. 이제 출제가 되었고, 이제 이런 그 서울대 패턴을 뭐 인제대나 일부 학교들이 따라가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MMI라고는 안 합니다. 재시문 네, 면접이죠. 네, 네, 네. 그런데 면접 진행 형태가 방이 2개고요. 네. 총 면접 시간은 25분인데 절반씩 나누어서 일반 네. 면접과 재시문 면접인데 네. 이 재시문 면접이 MMI 형태의 이제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유형이 경희대 같은 케이스입니다. 경희대는 전체 시간이 30분인데 재시문 하나가 주어지죠. 네. 그리고 경희대가 좀 인색한가요? 그 재시문을 학생들한테 프린트해가지고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A4지에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데스크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읽고 네.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답변하도록 합니다. 네.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재시문 면접 내지는 MMI 형태의 면접의 경우에 문제를 사전에 주고서 준비를 할 시간을 어느 정도는 주죠. 되게 15분에서 많게는 30분 정도까지 이제 그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주어진 재시문을 분석을 해서 내용을 분석을 해서 답변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답변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정해져 있질 않아요. 아주 다양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 민감한 시사적인 주제들도 얼마든지 이 MMI 형태의 면접에서 그 문제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8강을 진행하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물론 저는 재미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다고 하면 뉴스나 이런 데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소재들이에요. 이것이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면 직접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려대, 경희대, 뭐 건양대를 우리가 이제 MMI 하면 보통 이제 신문지상 매스컴성에 나오는 것이 MMI 방식이다라는 것이 이제 13개였는데 이제 부산대가 이제 빠지면서 12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 뭐 대표적으로 건양대라든가 이제 성균관대라든가 동아대라든가 고신대라든가 이제 이런 뭐 초창기에 서울대 한림대 그다음에 이제 그 인제대 아주 대표적인 학교들이었죠.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이제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학교들까지 해서 뭐 12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가천대 같은 경우 뭐 면접관 6명에서 7명이 30분 동안 집중 면접을 한다든가 요 그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다 포함되죠. 예, 포함됐는데 그래서 이게 뭐 인적성 면접이다라는 것이 그냥 MMI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요즘 틀을 깨고 그냥 뭐 재시문 면접이 MMI다 이것도 아니고 물론 뭐 재시문에 따라서 이 답변하는 게 또 시간상으로도 있고 제약도 있고 뭐 하겠지만 MMI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다중 미니 면접이다. 여러 가지의 토탈되는 그 이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꼭 MMI다라고도 할 수 없다는 거. 예, 이런 말씀이신 네. 예, 저도 실제 저 생각을 이제 합니다. 수업을 네. 진행하면서 네. 의치안을 지원하거나 수의대까지 포함해서요. 네. 모든 학생들을 MMI 형태의 수업으로 네. 면접 준비를 시킵니다. 네. 아니고는 네.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낭패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 MMI를 공식으로 표방한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실제 면접에서는 일반 면접이라고 공고를 해놓고도 네. 그것도 시간도 뭐 10분 내외 이래놓고 실제로는 20분, 25분 진행하면서 여기에 MMI 형태의 문제들이 삽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지방대 중에 저기 조선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네. 기존에 그 학교는 물론 수시를 진행하는 형식은 학종과 이제 교과, 학생부 교과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네. 자소서도 없고 면접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 의대의 경우에 네. 면접이 신설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10분짜리 일반 면접 단계별 진행이라서 네. 1차 뭐 3배수 1차 이제 몇 배수를 뽑아 가지고 2차 그 1차 합격자들만 면접을 진행하는데 현재는 일반 면접으로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일괄 진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지원자 모두 네. 면접을 치르는데 그것도 네. 아마 합격자 발표가 12월 10일인데 네. 사흘 전이에요. 12월 7일. 네. 자, 그리고 MMI 면접으로 현재 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선대 의대 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다급하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전부 MMI 면접을 MMI라 공지가 안 됐나 봐요. 그래도 조선대가 MMI라는 걸 잘 매스컴상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모집 요강에 예.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우리 MMI를 준비하시는 이제 일반 거의 뭐 자료를 보면 예, 조선대가 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조선대학교가 치대도 있고 의대도 있고 예, 상당히 좀, 의치대가 다 있죠. 예, 상당히 좀 그래도 그 밑에에서는 선호하는 예, 그다음에 대학이죠. 실제로 이 조선대학교 의대의 경우에 학생부 교과는 합격자들 등급이 꽤 높은 전형이에요. 그렇죠. 종합 전형 그 중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등급이 좀 낮아지기도 했지만 교과의 경우에는 만만치가 않죠. 지방 국립대 못지않게 높은 등급을 유지하던 학교죠. 그만큼 이제 모든 대학에서 이제 특히 의대에서는 이 MMI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8강을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목차를 좀 잠깐 한번 우리가 좀 어떻게 진행할지 강의를 좀 계획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그 서울대학교 분석 및 MMI가 이런 추세로 간다라는 어떤 좀 분석과 그런 최신 경향에 대한 말씀을 교수님이랑 좀 나눠볼 거고요. 2강에서는 이제 저희 그 교재에 올라가 있는 보고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기초 보고 문제 3문제, 그다음에 예상 문제 3문제를 해서 총 8강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강에서 뭐 인성 및 간성 또는 상황 판단, 그다음에 인성 복합, 뭐 이성적 합리성 등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8강까지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서울대 수의대 상황의 문제를 한번 제가 좀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 작년 그 서울대 문제를 좀 보시고 좀 어떤 경향인지 그 전년도하고 살짝 좀 비교를 좀 해주시면. 그 전년도 같으면 뭐 인성이면 인성, 상황 판단이면 상황 판단, 그 유형들이 그 타이틀에 걸맞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울대 의대 다중 미니 면접인데 의학 관련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보다도 오히려 뭐 인문학적 소양이나 철학적 소양, 인성적 측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들 네.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아서 네.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을 트레이닝 훈련을 시킬 때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그 조금 이제 저만의 네. 좀 이제 그 비밀을 털어놓는다면 네. 그 오늘 갚으시는 거 아닙니까? 대학들에서 실시하는 네. 논술 문제들 있죠. 네, 네, 네. 그 중에 그 논술 제시문 중에 네, 네. 조금 짧은 유형들이 네, 있어요. 네, 네, 네. 이걸 가지고 네. 지문을 정확히 해석하는 훈련부터 시켰습니다. 실제로 주어진 지문의 의미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요 기본 훈련부터 시작해서 사고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네, 네. 자, 이 과정들 네. 이걸 이제 반복 훈련을 네, 시켜서 네, 네. 보통 3시간 한 타임 기준에서 서울대를 이제 준비한다고 하면 네. 12강 정도를 준비를 시켰죠. 네. 그 정도는 해야 네. 이게 이제 기본 훈련이 되더라고요. 네. 에피소드 중에 하나 저도 이제 이제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경희대 같은 경우 제시문 간단하게 주어지고 이제 이걸 눈으로만 읽고서 네. 이제 들어가서 답변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제시문이 이제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고 네, 네, 네. 그 상황이 발생한 배경 3가지 그리고 해결책 3가지 이게 이제 원하는 답이에요. 네, 네. 그럼 학생들은 이제 제시문을 보고 열심히 그 3가지씩을 준비를 하죠, 답을.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면접장에 딱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친절하게도 네. 학생이 긴장한 것처럼 보인다고 네. 이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 뭐 식사했느냐 네. 아주 평범한 질문을 합니다. 네, 평가에 네, 들어가질 네, 않습니다. 네, 네, 네. 학생은 거기서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 해당 질문이 나왔을 때는 네. 정리된 내용이 머릿속에서는 다 날아가 있어요. 네. 실제 면접 현장에서 이런 경우들이 이런 그 에러를 겪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이제 마치 에피소드처럼 소개를 했습니다만 네. 철저한 트레이닝밖에 없어요. 제대로 이제 훈련을 거치고 나면 이게 뭐 수학 문제를 풀 때 계산 실수, 뭐 부호 실수, 자 이거 극복하는 방법 결국 훈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요 MMI를 좀 이렇게 수업을 좀 하면서 저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또 이제 책을 통해서라도 질문을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좀 그 가장 쉬운 건 출제 의도와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주느냐 요걸 좀 이렇게 좀 체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이게 이제 그 면접은 감점 제도가 아니라 가산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감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부분에서 내가 점수가 깎일 것이다. 이 깎일 걸 생각하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점수를 더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건데 어디 항목에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감점 문항은 없는 거죠. 감점 하는 그런 대학은 없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산점을 얼마만큼 받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못하니까 난 점수가 깎였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돌파구가 안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쉬운 게 저희 그 교재에 보면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그 강연을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뭐가 있냐면은 그 이 평가 자료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문제 분석력과 인지력, 그다음 문제에 대한 그다음에 그 정합적 판단력, 그다음에 상황 판단 능력, 그다음에 논리성과 타당성, 그다음 대응 능력과 인성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저희가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즉 이런 걸로 평가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건데 이 평가표를 잘 인식을 안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한 인지를 파악하는 독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독해를 통해서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특히나 이제 그 뭐 아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편안하게 뭐 하면 오히려 좋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2분 독해를 하고 8분 답변 10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타이트하게 그럴 2분 동안에 여유가 없죠. 네, 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2분 동안에 그 독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독해를 통해서 내가 상황의 인지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가지 항목으로 분석 평가 항목을 문제 분석력과 인지력, 문제에 대한 정합적 판단력, 상황 판단 능력. 솔직히 5개 중에 이 3개가 판단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와 판단 능력. 그다음 나머지 2개가 이제 논리성과 타당성. 어떻게 이제 답변을 내가 정리를 해서 말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가지 항목 중에서 특히 어떻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전부 다 인지와 연관이 됐다. 그러니까 독해력이다.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독해력이 상당히 좀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최상위권 네.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 부분에 네.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놀란 거요. 놀란 게 얼마 전에 그 뭐 AI에 관한 그 일본의 그 그 교수가 쓴 책도 아주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보면서 이 문장 독해는 어느 정도 되는데 구문 독해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 영어 독해하듯이 전체적인 감은 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근데 그 속에 구문이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이 구문이 뭘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교수님 그 샘플로 말씀드리면 샘플로 저기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죠. 그 우리 그 약국 문제 아시죠? 약국에서 할머니께서 그 네. 특수 질환을 앓고 있는 그 약을 그렇게 가져가서 이제 했던 상황, 그 상황 서울대학교 문제 중에 기출 문제 중에 그 중에서 그 2번째 줄에인가 보면은 향정신성과 무관하며라는 이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이 왜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향정신성과 무관하다라는 말이 있음으로써 이거는 경찰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건데 향정신성과 무관하다는 말이 없으면 이제 마약류가 된다면 이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구문에서 있고 없고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좀 놓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잘 체킹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평가 포인트하고 연관해서는 네, 생각나는 문제가 이제 서울대 네. 기출 문제 중에 네, 그 고정관념방이라고 하는 방에서 출제된 네, 5개의 문장을 주고 자 그것이 고정관념인지 아닌지 네. 판별하라. 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라고 네, 하는 네, 문제가 네, 있었는데 네, 네, 네. 뭐 이 신문을 보면 자 미국이 폭력적인 나라다. 모든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고정관념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자 이런 정도 기본적인 문장들의 경우에는 네. 고정관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인지 능력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근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 주어진 문장 5개 중에 네. 마지막 문장에가 실은 포인트가 있었는데 네. 그것을 제대로 짚어내느냐 짚어내지 못하느냐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마 평가 점수가 상당히 달라졌을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일본 직장에서는 일본의 회사에서는 여자가 차를 내오는 것을 보면 네.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단이 된다 하는 네. 문장인데 네. 네. 자 여기서 이 문장을 단순하게 여자가 차를 내오는 상황만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네. 이건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여자가 직장 내에서 맡는 역할이 무엇인지. 네. 자, 남성들과 동등한 같은 부서의 직원인데 네. 뭐 사무실에 손님이 왔다고 여자라는 이유로 차를 내오게 하면 이건 여성 차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성이 뭐 사장이나 임원의 비서직이다. 네. 그러면 차를 내는 게 내오는 게 일이 업무예요. 그렇죠. 요걸 이제 분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나머지 4문장은 누구나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그래서 있어요. 상업 판단이죠. 그래서 상업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교수님이랑 말씀 나눈 이유가 올해 서울대 아로리에 공개된 작년 기출을 보면 저희가 그 작년 기출이 아닌 다른 문제를 좀 대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근데 아로리에 공개된 문제를 보면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저는 판단하기에요. 예전에는 데이터 문제가 좀 의외로 많았거든요.
근데 그 작년 문제를 보면 상황 판단, 상황 인지 문제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또 어떤 사상이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숨겨진 어떤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의대 문제든 의대 문제든 치대 문제든, 예를 들어서 뭐 전쟁터에서 이제 그 한번 그 좀 보시면 치대 문제에서 저는 이게 이렇게 그 터키 해변에서 변사체발 시리아 난민에 대한 어떤 사진을 주어주고 요구에 대한 문제라든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의대 문제는 타상반대 생텍쥐페리의 이제 어린 왕자 지문이라든가, 그 다음 벽화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라든가, 예, 그 다음에 항생대 그 투약에 대한 어떤 그 쥐실험, 예, 요거에 대한 샘플을 주고 이것이 타당한가.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 예전에 그 데이터를 주고 복잡한 수학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의외로 있었거든요. 예, 근데 물론 공개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 추세는 그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우리 그 지원자들의 어떤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이 선행영역 평가에 따른 어떤 그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지양하고 좀 더 편안한 시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좀 편승해서 좀 그렇게 가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에 이제 대학도 뭐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문간의 장벽도 허물고, 네. 그다음에 대표적인 용어로 뭐 융합학문, 네, 네, 뭐 네, 이런 네, 이야기들 네,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실제로 예전처럼 어떤 그 학문이나 어떤 영역 구분이 명확하던 네,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네, 네, 서로 이제 그 영역을 넘나들면서 복합적 사고를 네, 요구하는, 네, 그래서 당연히 네,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네, 네, 그 선발 방식에도 네, 이러한 사회적 경향, 변화 경향이 네, 이제 반영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MMI 면접 문제의 유형 변화도 네, 바로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네, 아닌가. 네, 그리고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네. 공부할 때도 네. 당연히 이러한 시대적 변화 네. 감안하고서 네. 거기에 발맞춘 어떤 행보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본 게요. 이제 수치 계산 문제라든가 뭐 수의대의 어떤 생명과학 문제라든가 어떤 정형화되고 답이 있는 문제들이 좀 축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그 다중민의 면접처럼 상황 인지에 대한 진짜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확산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면서도 이걸 준비하면서도 더 어려워지고 더 혼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평가 기준이 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종이 뭐 이게 뭐 평가 기준이 뭐냐라고 난리는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평가 기준은 그럼 자수서방은 당연히 있으니까 자수서방에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변별력은 어디서 또 발생을 한다고 교수님 생각하세요? 그걸 그 평가 기준을 정형화하기는 네. 좀 어렵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최상위권의 경우에 작년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문이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적 어떤 접근, 또 자연과학적 접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달라져요. 그렇죠. 뭐 해석된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정답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서로 자기 견해, 대신 자기 견해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론들이 들어왔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가능할 때, 바로 이제 이 훈련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 실은 제가 이제 MMI 면접을 준비시키는 이제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 답이라고 하는 걸 제시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학생들의 의견을 저도 의견을 내고 학생들도 의견을 내고 같이 이것을 뭐 크로스 체크하면서 검토해 보는 방식. 그리고 그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분명히 그 이후에 학생들의 어떤 사고력 그 변화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학에서도 이제 전형을 진행하는 그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방식들, 지침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겠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
단 1분만 면담을 해보아도 이제 숫자로 표시되는 성적과 다른 네. 어떤 역량들이 네.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본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 판단 문제는 쌓여온 어떤 이 내공이 좀 필요하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교수님께 중요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제시문은 이제 논술의 기초. 예. 서울대학교 아까 뭐 생태지배의 문제라든가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어떤 그 벽화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아까 그 시리아 난민 문제라든가 실제로 그 많이 그 신문지상이라든가 또는 잡지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를 통해서 나왔던 거고 또 논술 지문으로도 여러 가지 좀 부분 좀 많이 활용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독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독서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독서 이 생활기록부에 독서가 이제 저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목만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만큼 더 깊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식화됐죠. 예, 그래서 독서 폭넓은 독서. 예, 이게 뭐 이거 뭐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이제 네. 고등학생이 된 네. 현실 속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협한 사고가 아니라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편협한 사고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대학 중에 하나다 보니까 편협한 사고가 아니라 열린 사고로 접근을 좀 하면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면접장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주관을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또 타당성 있게 이렇게 주장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교수님 뭐 요 강의 마지막으로 또 뭐 이렇게 우리 수험생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저는 서울대를 이제 항시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네. 보편적인 상황도 일상적인 상황도 네. 그대로 넘기지 말고 네. 한 번 더 네. 왜 이 상황이 진행되는지 네. 한 번 더 이제 의문을 품어보라고 항시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번 그 첫 강에서는 서울대학교 분석 및 이 MMI의 정의, 또 MMI가 이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 올해는 이렇게 가자. 또 MMI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가자라는 전반적인 MMI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많은 참고가 됐을 거고요. 이런 거를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 우리 2강부터 실전 문제를 좀 이렇게 접하면서 포인트를 짚고 가시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에 2강에서 우리가 문제를 직접 다뤄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